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 챕터 4 컴퓨터 그래픽스 핵심 정리 27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의 구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 거의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세요. 그래서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시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제품이라고 하는 의미로 특히 컴퓨터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부품, 기계적인 장치를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각종 명령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야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하죠. 그런 중앙 처리 장치나 아니면 기억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보면 되겠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맥 OS라든가 그죠? 아니면 윈도우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체제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가 될 수가 있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한글, 오피스, 어도비에서 만들어진 뭐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크게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겠고 컴퓨터의 5대 기능이라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컴퓨터는 입력하고 출력하는 장치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하고, 그 다음에 제어하고, 기억하는 이런 어떤 기능으로는 5가지 기능을 볼 수가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예전서부터 우리가 뭐 초중고서부터 계속 배워왔던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컴퓨터의 3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 제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왜요? 우리 중앙처리 장치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CPU와 그 다음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크게 우리가 컴퓨터를 나눠 본다면 이렇게 3개의 기능으로 또 나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CPU라고 하는 중앙처리 장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의 두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사람의 뇌, 사람의 인간의 두뇌다.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 프로그램 명령어랑 뭐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도 하고 명령어의 뭐 수행 순서를 제어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특히 연산하고 제어하고 자 그걸 빠른 속도로 임시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앙 처리 장치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연산장치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은 연산장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이 2가지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산술, 관계 연산, 논리 연산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우리가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레지스터에서 이제 가져오죠. 가져와서 연산 결과를 다시 레지스터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연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계산하고 이런 그런 장치다. 자 그러면 연산 장치 말고 이제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시면은 모든 장치는 내가 계산하고 뭐 한다 해서 이게 바로바로 뭐 이게 화면으로 출력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것들을 다시 한번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어 장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명령어의 해석을 실행하는 그 단계를 거치게 해서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의 도끼나 번지의 도끼, 부호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을 해독을 하고요. 그죠? 명령을 해독한 거를 실제 필요한 그런 제어 신호를 이제 그렇게 보내서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 이런 장치로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CPU보다 더 빠른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고속의 기억 회로 장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데이터를 우리가 아주 속도가 빠르고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명령어 주소나 명령어 코드, 연산에 필요한 이런 데이터, 이런 결과 등을 임시로 저장해 놓고 빨리 다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에는 연산, 제어, 레지스터라고 하는 그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CPU 내에 다 존재한다. 그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의 CPU의 성능 단위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MIPS, MIPS라고 하는 이 얘네들은 1초 동안에 100만 개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의 단위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보시면은 FLOPS라고 돼 있어서 이거는 1초간 처리할 수 있는 부동소점의 연산 횟수. 이거는 그냥 단위에 대한 정의니까요. 그 정의로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거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억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로는 주기억장치가 있고 보조기억장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본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기억장치가 되겠고, 보조기억장치는 그 본체 하드웨어 그 외적으로 부가적으로 장착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주기억장치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랑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해 주는 게 이제 어떤 특징이라고 이제 먼저 볼 수가 또 있겠는데, 자, 이거는 휘발성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격도 고가고, 그 대신 내부에 장착되어 있어서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CPU가 처리하는 명령과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활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량은 작아요. 그죠? 자,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 한 예로 먼저 볼게요. 우리 하드디스크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우리 또 대표적인 거 USB라든가 외장 하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HDD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보조기억 장치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는 느려요.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은 내가 얼마만큼 늘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용량이 크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이런 많은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보조기억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느리지만 용량이 아주 크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램이랑 롬으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특히 램은 뭐고 롬은 뭐냐 라고 해서 얘네들이 하는 특징, 차이점, 이걸 구분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조할 때 한번 기록한 내용의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기록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그런 기억 장치다. 그래서 전원이 꺼져도 그 기억된 내용은 지워지지 않아요. 쉽게 우리 바이오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입출력 시스템인 바이오스 또는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런 펌웨어,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게 이 롬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메모리가 아니다.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램이라고 하는 것은, 램은 우리가 실행할 때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프로그램들이 막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다가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그러면은 내용이 모두 사라지는 그런 어떤 휘발성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억 장치 하면은 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이런 휘발성 메모리로서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쓰여지는 일시적 저장의 그런 휘발성 메모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램과 롬은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 전원이 꺼지면 기억이 지워지지 않느냐 아니면 모두 다 사라지느냐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외워주시면은 문제 한 문항은 또 푸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자,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자기 디스크라고 있는데 둥근 원형의 자석 물질을 입혀서 회전시켜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다. 자, 그것과 유사한 거 뭐야? 우리 뭐 CD-롬이라든가 DVD 많이 보셨잖아요. 그걸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런 하드디스크나 USB, 외장 하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래서 HDD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파티션 작업 후에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외부 그런 보조 기억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용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DVD나 CD-롬 같은 경우들은 어때요? 대용량 저장이 가능해요. 화질이나 음성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장하고 특히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USB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작아서 휴대가 간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쓰고 읽고 하는 삭제 이런 것들이 편한 게 이제 USB 메모리인데, 용량도 테라바이트급으로 아주 많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지만, USB는 이제 분실이라든가 훼손의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외장하드라고 하는 것은 하드 디스크, HDD 이거 외에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하드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요즘에는 저렴하고 아주 큰 용량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우리 뭐 그래픽 하는 사람들 특히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필수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장치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우리 이 하드웨어 안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 입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들로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입력 장치에서는 특히 대표가 이제 뭐예요? 키보드죠, 키보드. 자, 키보드로 문자, 숫자, 기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작동 방식에 따라서 기계식 멤브레인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키보드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특히 마우스도 역시 마우스도 우리가 평면 위에서 마우스 화면 위에서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는 것으로 위치, 방향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조정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마우스, 기계식 마우스, 뭐 볼마우스, 예전에는 볼마우스였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광마우스를 많이 이제 또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랙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탁구공 모양처럼 이렇게 볼록하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회전 방향에 따라서 커서를 이동시키고 실행시키는 장치다. 이게 이제 트랙볼이 되겠고요. 자, 조이스틱은 우리가 게임할 때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틱 같은 것들로 가지고, 그죠? 게임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게임 컨트롤러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로잉을 하는 페인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많이 하는 거, 웹툰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는 거 뭐야?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로운 표현, 연필과 같은 채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표현에 적합하고 펜이나 퍽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장치다. 그래서 펜 모양으로 된 마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캐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스캐너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텍스트 이렇게 우리가 종이로 아웃풋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그 원본 그대로 우리가 스캔을 할 수도 있지만 확대나 축소도 하면서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크기도 크롭해서 잘라줄 수 있는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이라든가 콘트라스트, 대비 이런 조절하는 감마 조정이라고 하는 방법도 그 세팅에서 설정을 하고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라고 해서 그 스캔하는 질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소가 많을수록 도트, 픽셀의 방출이 많을수록 당연히 고해상도가 될 거고요.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평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평판 스캐너예요. 하지만 우리가 고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드럼 스캐너를 쓰기도 하고요. 핸디형 스캐너라든가 3D 스캐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종류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우리 뭐 사진을 찍은 거를 다시 우리가 시스템으로 다시 이렇게 파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 라이트펜이라고 해서 광펜, 스크린상에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쓰는 펜터치 입력 장치다 이렇게 보시고요.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크린에 이렇게 손으로도 요즘엔 다 터치해 가지고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스크린에 접촉해서 메뉴나 아이콘을 직접 선택하는 입력 장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 장치는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키보드 마우스이기는 하지만 태블릿도 많이 쓰고, 그죠? 우리가 뭐 스캐너라고 해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들여오기도 하고, 카메라 같은 걸로도 들여오기도 하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해서 우리가 컴퓨터 내부로 저장을 했다면 파일로 그것을 다시 이제 어떤 작업을 거쳐서 이것들을 화면에 보여주게 하거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출력을 하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외부로 표출해 주는 거죠. 외부로 출력해 주는 장치다. 그래서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인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문자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시각적, 청각적 표현을 우리가 출력 장치에서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영상 장치, 영상 표시 장치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은 모니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CRT라고 되어 있어요. 음극성관을 이용해서. 자, CRT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볼록한 화면에, 그죠? 모니터 뒤가 이렇게 뚱뚱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생겼던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록하긴 했지만 이 뒤에 이제 음극성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화면을 출력을 해주는 거였는데, 가장 오래된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사가 깊고. 자, 얘의 장점으로 보면은 해상력이라든가 선명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컬러가 다양하고, 자, 가격도 저렴하고, 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그죠? 전력 소모도 많이 크고요. 특히 공간, 뚱땡이 모니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눈의 피로가 크고 그 다음에 무겁고 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CRT 음극성관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CD, LED, 자, PDP.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극성관에서 한동안 PDP TV나 뭐 이런 것도 한동안 유행했었죠, 예전에. 이거는 역시 좀 평판 좀 더 음극성관보다 얇아지긴 했지만 얘는 플라즈마 발광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문자를 그림을 나타내는 그런 장치로서 고해상도의 화면 떨림 없이 눈이 좀 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었어요. 근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PDP의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LCD나 LED라고 하는 것은 발광할 수 있는 백라이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액정의 편광정도를 조절해서 화면의 밝기를 조정하는 출력 장치다. 그래서 이 LCD 같은 경우는 PC나 노트북 이런 데서 많이 사용했어요. 휴대하기도 좋고 이동하기도 좋고 크기, 부피 이런 것들이 다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전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한 거였죠. 휴대가 가능한 거였고, 그리고 뭐 부담도 적다라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의 화각이라고 하죠. 화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면으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명암이나 색이 균일하게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LCD가 나오고 했어도 실제 우리가 정교한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CRT로
CRT 맥 모니터로 가지고 계속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D 모니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그 발광 소자 자체가 역시 모니터 뒤에 이제 빛을 발광하는 이제 백라이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나 프린트, 오디오, 뭐 VTR 뭐 이런 곳에서 표시 화면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LED 같은 거 정말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전력 소모가 적고 내구성이 좋고 회로가 간단해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LCD, LED 자 이런 것들은 이 지금 보시면은 발광하는 백라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LED 같은 경우는 발광 다이오드, 전기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 화면의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은 우리가 인치, 그래서 모니터 몇 인치냐 라고 해서 뭐 우리가 20인치냐 뭐 그죠 32인치냐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의 화면을 대각선으로 잰 거죠. 인치로 잰 거예요. 단위는 인치는 제가 그랬어요. 인치는 1인치는 2.54cm라고 2.54cm로 이렇게 환산해서 보면은 우리가 대략 모니터 크기를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 해상도는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프린터는 충격식 프린터랑 비충격식 프린터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우리는 이제 비충격식 프린터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초창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트 매트릭스라든가 활자식 프린터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핀에 충격을 가해서 인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음이 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비충격식 프린터기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잉크젯 프린터기랑 레이저 프린터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이제 열전사 프린터라고 해서 잉크 리본을 열로 녹여서 인쇄하는 방식. 그죠? 자, 가멸식 프린터기라고 해서 이거는 가멸지에다가 열을 가해서 이것도 역시 변색시켜서 하는데 우리 은행이라든가 어디 가시면 번호표 뽑잖아요. 그다음 바코드 뽑는 라벨 인쇄기라든가 팩시멜리 이런 것들은 가멸식 프린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잉크젯이 이제 우리 가정용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본체를 열어보면은 CMYK라고 하는 네 가지의 컬러. 그러니까 만약에 흑백 프린터라고 하면은 K만 있겠죠. 근데 이제 컬러 프린터기다라고 하면은 CMYK로 되어 있고 잉크를 분사시켜서 그 점을 찍어서 이미지를 출력하고 문자를 출력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런 것들은 좀 소음이 적고 그죠? 흑백이랑 컬러 지원이 모두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대신 문제가 뭐예요? 노즐이 막히거나 그죠? 헤드가 망가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 이거는 습식 방식이기 때문에 잉크로 인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번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품질의 이미지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기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 프린터기는 출력해서 종이가 나올 때 어때요? 되게 뜨끈뜨끈하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 드럼이라고 하는 드럼에 그러니까 우리가 토너라고 하는 토너를 보면 가루 입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입자를 열로 압착시켜서 인쇄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젓는 방식이 아니죠. 건식이기 때문에 번짐 현상이 없고 인쇄가 되게 선명합니다. 하지만 잉크젯 프린터에 비해서 가격이 고가고 그 대신 프린터기가 커요. 좀 큰 편이죠. 아직 지금은 이제 소형화된 것들도 많긴 하지만 차이로 본다면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로터를 보도록 할게요. 자, 플로터라고 하는 것은 큰 대형 출력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특히 도면이나 사진 같은 것들 큰 것들을 출력하고자 할 때 쓰는 그런 프린터기, 큰 프린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A0 크기까지 출력이 가능하니까 엄청난 크기를 그저 출력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플로터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출력 장치의 용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스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출력 데이터를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저장해 두었다가 중앙 처리 장치가 지체 없이 뭐 프로그램의 처리를 계속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특히 프린트 할 때 그러죠. 스풀을 체크해 놓고 하면은, 자, 기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그 기록을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출력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셨을 거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아레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모아레 현상은 스크린 각도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로 들면은 모기장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모기장이 이렇게 겹치는 부위 같은 거 잘 보시면은 물결 무늬처럼 막 보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CMYK로 인쇄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 편집물들, 인쇄물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 CMYK, 우리가 CMYK로 4도 분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 네 개를 같은 위치에 점으로 찍으면서 인쇄를 하면은 우리가 모든 컬러를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뭐 주황색이다 그러면 마젠타랑 옐로우라고 하는 게 섞이는데, 마젠타랑 옐로우라고 하는 점을 똑같은 위치에다가 했을 때 이게 주황색으로 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인쇄할 때는 이 스크린 각도라고 해서요, 망점의 각도를 달리해서 4개의 필름을 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아는 한 15도, 마젠타는 75도, 그 다음에 옐로우는 0도, K는 45도로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른 각도죠. 다른 각도로 찍었기 때문에 그 찍은 양에 따라서 우리가 병치혼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밀조밀하게 이런 점들이 다른 각도로 찍힘으로써 우리가 마젠타랑 옐로우가 섞였을 때 주황색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모아레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망점들이 서로 안 겹치게 찍혀야 되는데, 그것들이 겹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물결처럼 노이즈가 나타나는 현상을 모아레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RGB는 화상도 똑같아요. 화상에도 특히 뭐 줄무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은 뭐 이런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상들 같은 거 보면은 그 줄이 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지글지글거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모아레 현상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트랩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죠. 자, 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인쇄할 때 필름이 미세하게 겹쳐서 흰색 바탕의 빈틈을 없애주도록 하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버 프린트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오버 프린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올려찍기 또는 이제 겹쳐찍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뭐 글자나 검정색이 뭐 이렇게 한 95%, 100% 이럴 때는 원래는 노가웃이라고 하는 거나 트랩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바로 그냥 겹쳐 찍는 방식을 우리가 오버 프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면적이 크거나 뭐 좀 이렇게 우리가 뭐 검정색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클 경우에는 밑에 배경색이나 패턴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밑색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밑색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밑색을 빼주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가웃이라고 해요. 이 노가웃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색을 빼버리면은 당연히 위에 있는 그 색상만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밑색을 빼고 난 후에, 노가웃 처리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밑색을 빼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글자를 인쇄를 하거나 할 경우에 그 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조절해주고 없애주는 게 누구다? 이게 트랩이에요. 그러니까 노가웃을 하면은 트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버프린트, 노가웃, 트랩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종류의 출력 장치 용어도 알아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에서 램과 롬의 차이, 그 다음에 입력 장치는 어떤 게 있고 출력 장치는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입력 장치가 아닌 것, 출력 장치가 아닌 것, 램과 롬의 설명을 제대로 설명을 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용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